2020 NH농협은행 시니어 바둑리그 13라운드 1경기입니다. 네, 백이 2점을 살렸어요. 오히려 뜻밖이죠. 네. 원래는 이게 버리는 형태로 가는데 이건 좀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왜냐면은 네. 항상 좁은 지역은 상대에게 내주고 넓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바둑의 기본 이론이에요. 네. 그런데 이 백의 선택이 좁은 지역을 살리고 넓은 지역을 상대에게 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의아한 수인데, 근데 이런 선택하는 것도 이유가 있죠. 왜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백이 이수를 두자마자 원래 6.5까지 유리했던 이제 백의 형세가 네. 3.5까지 내려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은 이쪽을 당하게 되면 백은 한 번에 못 살아요. 일단 양단수가 있죠. 네. 이렇게 어쨌든 두더라도 이 백이 한 번에 못 사는 게 일단 첫 번째 이유. 네. 두 번째는 넓은 지역을 뺏기니까 앞으로의 어떤 미래 가치가 흑 쪽으로 앞서게 되겠죠. 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게 내려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성호단에 둔 이유는 여기에 대한 약점 때문이거든요. 아. 네. 이렇게 백돌이 왔을 때 네. 여기를 이렇게 끈으로 가거나 혹은 공격 가서 상대가 한 집도 만들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서 역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자, 그만큼 공격력을 좀 역습을 좀 완전히 감안해 둔 그런 선택인데, 네. 자, 흑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정수로 따지면 여기에 지키는 건데요. 근데 지금 이제 이쪽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잡히니까 흑도 어쩔 수 없이 여기 살려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와 맞보기가 되니까 백도 정리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타협이 되는데 이 싸움을 이제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네. 이게 아까 지금 이제 이런 백이 움직이는 싸움을 각오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이제 서로 간에 그 아주 불편한 게 있죠. 흑은 전체가 약간 못 살아 있다는 점, 백도 마찬가지. 여기와 여기 이 세 군데가 역시 못 살아 있다는 점. 네.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흑이 좀 더 좀 두기 편한 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뭐 10초. 일단 백이 이렇게 만든 거니까요. 네. 좀 봐야겠습니다. 네. 이 전투가 더 크게 번질 수도 있겠습니다. 백성호 선수는 초읽기가 시작이 되어서 1회 사용을 했고요. 자, 이제 붙여간 수는 받아주게 되면은 응수타진을 하겠다는 얘긴데요. 이쪽으로 잡을 필요는 없죠. 근데 있게 되면은 초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쪽을 젖혔을 때 밀고 나가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받아야 됩니다, 이쪽을.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받을 때 젖혀 있는 게 좀 이득이기도 하죠. 반발했습니다. 반대쪽으로 향했습니다. 약간 당하는 게 눈에 거슬리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흑이 넘어가면은 이 째는 약점을 바로 노릴 수가 있어요. 네. 자, 어떻게 보면 백은 이제 좋은 맥점인데, 이 바둑은 묘하게도 좁은 데서 이익을 봐도 이 넓은 데를 뺏기면은 그게 거꾸로 손해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10초. 하나, 지금도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5, 6, 7, 8, 9. 자, 이것도 응수타진. 자, 이제 이쪽은 뭐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여기 두면은 집으로 이득을 보는 거고, 흑이 좀 버티게 되면은 나중에 치받거나 그럴 때 듣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뭐 약간의 이득을 보는 건데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노용아 선수도 초읽기 시작이 되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이제부터 네. 승부가 되겠는데요. 7, 네, 서로 초읽기니까요. 네, 참았네요. 흑이 지금 꾹꾹 참은 거는 다 이유가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백이 나와 끊었을 때 이 처리가 좀 만만치 않아서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뭔가 뭐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수상자는 내지 이런 싸움이 만만치 않으니까 네. 네, 혹시 몰라서 일단 수비를 해두었습니다. 30초. 하나, 힘을 비축해 네. 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둑은 지금부터예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백은 네, 지금 이을 수도 있지만 뭐 굳이 보통 여기 바로 있지는 않아요. 네, 보통은 여기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네. 거기에 대한 시간을 벌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야 되는데 흑이 양보를 하는 바람에 백은 좀 한결 편해졌어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된 것과 비교하시면 두 집이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더 날아갔죠. 예, 이렇게 되면은 30초. 여기도 옥집, 여기도 옥집이니까 둘, 하나, 셋, 둘, 셋, 넷, 다섯 집이 날아갔어요. 다섯. 그래서 여섯, 아까 갑자기 일곱, 순식간에 다섯 집이 아. 100이 이득을 봤으니까 8.9까지 늘어난 겁니다. 끝내기로도 이득을 보았고요. 아, 거기 근데 방향이 틀렸다고 말하는 아니요, 것일까요? 아니요, 여기 젖히면은 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이으면 여기 때 이 악수가 너무 눈에 보이는데요. 네. 네. 자, 흑도 네. 지켰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한 집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 집이 있고 이렇게 두면은 한 집이 없고. 근데 지금 한 집 갖고 왜 그래 그러겠지만 백이 못 살았잖아요,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한 집이 의미가 있는 거죠. 흑이 중앙을 막더라도 네. 이렇게 막으면은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살아 있죠. 네. 그런데 아까처럼 하나,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셋, 한 집밖에 안 되니까 막히면 잡히는 거죠. 여섯, 이웃 싸움이 일곱. 어마어마한 차이가 됩니다. 자, 이거는 흑이 좀 이제 좋은 기회를 좀 네. 놓쳤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어쨌든 백이 이수가 좋은 수는 아니죠. 네, 두더라도 그냥 띄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도 이쪽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자, 어쨌든 선수권이 넘어갔어요. 자, 흑의 선택은 넘어갈 수도 있고 둘, 가장 쉬운 수입니다. 넷, 아니면 좀 더 다섯, 공격적으로 둘 수도 여섯. 있고요. 일곱, 여덟, 네. 안정적으로 네, 들어갑니다. 이거는 일단 앞으로 지금 이 바둑을 절반밖에 못 뒀어요, 저희가 지금. 이생의 이 바둑은 여기는 아예 없고 딱 절반만 뒀습니다. 네. 그리고 긴 여정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긴 여행을 떠날 때 일단 두둑하게 챙겨놓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긴 여정이다 보니까 집을 챙겨놓고 갔네요. 30초.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돼서 이쪽에 네. 20집이에요. 다섯. 20집, 네, 30집. 일곱, 자, 여덟, 100은 이거 두 개 합쳐서 아홉. 10집. 자, 보통 저희가 다섯이니까 15집. 그 25대 30집. 예, 이 흑은 중앙 약간의 좀 우세함을 좀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뭐 딱히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네. 자, 중앙 들여다보고요. 30초. 하나, 둘, 확실하게 안정을 셋, 취하기 위해서 넷, 계속 진행을 시킵니다. 여섯, 일곱, 아, 여덟, 여기서 여기서 이제 1번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이어야 되는 게 되게 뻔해 보이는데 네. 있게 되면은 어쨌든 반발을 각오해야 돼요. 아,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게 끊기더라도 아까 약간의 흑의 실수 때문에 있고 넘어가면은 살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살리면 여기를 움직이는 거 각오해야 되니까 그게 나쁘다 본다면 지금 여기를 안 받아야 되겠죠. 30초. 자, 그래서 하나, 소중한 둘, 초읽기 1회를 사용을 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여덟, 안 읽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열. 아, 두 개 연이어서. 사용. 네. 자, 야, 냉정하게 때 길게 가느냐, 좀 불리해도 길게 가느냐, 뭐 이렇게 된 마당에 이제 여기서 끝장을 내려가느냐. 자, 어려운 진행입니다.
이건 수가 어렵다기보다는 이후 작전이 너무 명확하죠. 여기는 정말 장기전. 이거는 30초. 하나, 예, 어쩌면 전투니까 단기전을 목표로 한다라고 보면은 다섯, 서로 지향하는 바가 너무 딴판이다 보니까 작전의 선택에 애로사항을 느끼는 겁니다. 아, 두 점을 네.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으로 향했는데 그냥 한 점을 장문으로 잡는 것은 좀 네. 너무 발이 느리다고 보고 네, 그렇네요. 여기 두지 말라 이거죠. 두 점 머리 때리니까 안 된다 그 얘기인데 네, 다만 이 수가 이제 그 백이 집을 또 조금이나마 확보하게 돼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는 손해이다 보니까 AI는 이제 백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고 30초. 얘기를 하고 하나, 있습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중앙은 항상 공배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 확실하게 집이 아니고 변은 설령 2선을 두더라도 한 집은 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집과 어떤 전투의 시작은 보통 그래도 변이 되는데 중앙 전투가 그래서 제일 어렵다는 거예요. 중앙 전투는 이득을 집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네, 네, 서로 작전이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중앙에 두고 백은 변에 어쨌든 두다 보니까 백은 집이라는 걸 좀 얻을 수 있는데 흑은 이제 그런 가치가 없죠. 네, 그래서 집으로는 손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여기 두겠다는 얘기는 뭐 당연히 여기 있겠다는 얘기니까요. 30초. 하나, 자, 일단 흑은 공격력을 계속 유지하려고 합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네. 한번 유연한 행마. 참고로 일부러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두더라도 네. 한 점을 또 버림돌로 쓰고 자 이렇게 두면은 이 한 집밖에 늘어나지 않는데 백은 이쪽이 더 많은 가치를 가져가게 되니까 일부러 버리는 겁니다. 이게 쉽지 않은 수죠. 버린다는 거는 제일 어렵습니다. 아 거기 날짜 갑니까? 결국 보강을 했네요. 네. 근데 그럴 바에는 흙이 마늘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될 것을 좀 두 번에 나눠서 간 거니까 네, 그렇다고 이제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이 굉장히 좋아서 모양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집으로는 어쨌든 뭐 백의 입장에서는 잡기만 하더라도 나쁠 자리는 아니겠네요. 네. 셋, 넷, 다섯, 결국 손이 돌아왔는데요. 일곱, 오히려 백도를 좀 강화시켜 주었을까요? 뭐 백의 입장에서는 흔히 얘기 잡고 살지 않았습니까? 네. 잡고 사니까 불만은 없는 자리. 흑의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 판의 절반밖에 안 뒀으니까 네. 네, 이쪽에서 뭔가 둬야 되는데 중앙에 어쨌든 두터우면 큰 힘이 되겠죠. 네, 이제 장기전으로 갑니다. 네. 백도 흑 두 점을 포획해 놓으면서 우선 1달락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접전에서는 좀 백의 탁에 성공을 네, 거두었다. 그렇죠. 이렇게 봐야겠죠. 흑이 30집인데 백도 여기까지 집을 또 확보를 했어요. 네. 이게 7집이 확보가 됐으니까 네, 백도 32집. 30초. 그러니까 반면으로도 백이 약간 음. 앞서는 형태가 된 거죠. 넷, 다섯, 그래서 여섯, 흑도 재빠르게 실리를 네.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 거기를 매우 이제 심플한 형세 판단입니다. 이거는 왜냐면은 뭐 흑의 집이 늘어난 데가 여기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만 깨면은 백은 32집, 흑은 네. 30집이니까 여기는 뭐 빵집으로 서로 계산해 버려도 백이 최소한 덤은 앞서지 않냐 그 얘기인데. 근데 이렇게 시움을 통해서 이게 중앙전이 펼쳐지면은 이런 식으로 중앙의 전투가 펼치면 가만히 웃고 있는 사람은 백이 아닙니다. 중앙에 미리 자리 잡고 있는 흑이 되겠죠. 네. 응원이 되겠네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렇게 두죠. 지키고 네. 여기 흑도 지키면은 백도 지켜서 얻는 만큼 나도 얻으면 되니까 네. 이게 가장 무난한 선택인데 둘, 서로 뺏고 뺏기는 것은 네. 지키고 지키고보다 훨씬 바둑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섯,
이거 아, 노골적인 실리 바둑입니다. 자, 귀를 차지하고 네. 하변의 흙집도 견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인데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백의 입장에서는 욕심은 낸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여기도 챙기고 이것도 살아버리면은 이건 내가 이겼다 그 얘기죠. 네. 이것만 안 잡히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 흙에 벽이 생겼는데 백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뭐 저희야 뭐 불안불안해도 구단들의 눈에는 네, 저게 잡힐 리가 없다라고 보겠죠. 붙이고 늘었습니다. 네. 선수인가요? 뭐 거의 절반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절대 선수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이 저희가 해설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런 간접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지금 흑백이 여기는 깨고 여기는 지키는 노골적인 실리 작전을 쓰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지키지 않고 둘, 실리를 뺏기는 이런 유의 수는 잘 안 나와요, 대부분. 아, 여섯, 네. 넷,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는. 그래서 받아줄 걸로 예상하고 둔 것 같은데요. 찔렀습니다. 네. 바로 가네요, 흙도요. 이거는 이제 흔히 기세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희가. 네. 자, 근데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백이 찔른 수는 약간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네. 이쪽은 깨고 여기는 지키고 이게 백의 기본 전략인데 네. 깨고 되면은 백도 얻는 이익이 많지는 않죠. 네. 자, 이제 어느 쪽을 잇느냐? 이쪽을 이으면은 30초. 귀 한 점이 잡힙니다. 대신에 셋, 백은 넷, 여기를 다섯, 들여다보거나 여기에 약점을 노릴 수가 있고요. 이쪽을 이으면 귀는 살릴 수가 있는데 빵따냄을 허용하게 되니까 중앙에 흙에 끊긴 약점이 사라졌죠. 네. 자, 뭐가 맞느냐? 보통은 봐도 저희가 이제 선이 이거는 2선에 있죠. 1선, 2선에 있고 네. 이거는 몇 선이에요? 4선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선이 높은 쪽이 더 정수다라고 하는데 이 흔히 이렇게 백이 이렇게 노골적인 2선을 차지하는 거는 네, 굉장히 노골적인 실리 작전인 겁니다. 30초. 하나, 다만 이제 셋, 너무 밑으로 눌리면은 뭐 봐도 약점이 많아져요. 네. 그래서 좀 평이 좋지는 않은 겁니다. 아홉, 자, 이제 끊을 수 있겠느냐인데 원래 백은 끊지 않고 찌를 리는 없거든요. 네, 노타임으로 가죠. 네. 네, 흙도 이렇게 단수치고 이었을 때 백은 어떤 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백은 글쎄요. 원래 이렇게 버리려고 두는 경우가 많은데 네. 글쎄요. 지금은 좀 싱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아, 흙도 호락호락 두어지진 않을 것 같네요. 네. 이게 지금은 백성우단의 이 바둑의 굉장한 특징은 이 맥의 구사에 있습니다. 이 맥을 구사하는 능력과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가는 방법이 굉장히 탁월하다는 얘기인데 네. 버리는 작전보다는 지금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면은 이쪽에 이제 어떤 맥이 있죠. 치중을 해서 이으면은 네, 끊어서 이런 이제 맥을 구사할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아까 백성우단이 돌을 딱 떨어뜨리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은 30초.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거죠. 맥의 구사를 기가 막히게 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나요? 양자충에 걸려버렸어요. 네. 4번 남았습니다. 아, 그래서 백성호 네. 선수가 출기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자충에 걸리니까 여길 찔러 놓고 딱 이어버리니까 백성우단이 네. 원래 치중하려다가 돌을 딱 내려놓은 거예요. 멈칫했죠. 네, 아차, 이건 착각이 있었던 겁니다. 네. 절묘하긴 해요. 양자충에 걸렸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좀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돌은 좀 끊겼거든요. 네, 그래도 백성우단이 지금 이제 찾았으니까 30초. 지금 이제 버릴 수는 있죠. 셋, 근데 다만 이 바둑 좀 묘한 게 다섯, 여섯, 이 부분적으로는 여덟, 백이 손해 보는 게 맞습니다. 잡혔으니까 당연히. 네. 근데 야, 이게 또 세상이 또 묘하네요. 이쪽이 다 잡히긴 잡혔는데 네. 여기를 이으면은 흙도 여기를 두기가 좀 껄끄러워요. 예, 치중이 남아 있으니까. 아. 예, 그러니까 흙도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지금은 이제 그걸 알면서 알면서도 네. 지금 귀 쪽의 약점을 찌르러 가는 겁니다. 아, 이게 정말 절묘한 모양인데요. 예정된 수순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흥미롭고 여기에 한번 빠지면은 네. 이게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데 좀 맥을 발견했을 때 좀 짜릿한 기분이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아, 네, 일단 맥은 구사했는데요. 자, 흙도 똑같은 얘기죠. 흙도 지금 제가 양자충이 됐습니다. 이 형태가. 네. 그래서 정말 절묘한 맥인데 여기만 놓고 따지면 굉장한 흙의 묘수가 터져 나온 겁니다만 문제는 이었을 때다. 그 말씀을 드렸죠. 네. 그러니까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따내고 여기 둘 때 들어가면은 이게 아주 괴롭습니다. 아, 변에서 한 네. 집을 만들 수 있긴 한데 네. 좀 악수가 두어져야 되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두게 되면은 있는 것과 이게 맞보기니까 살 수는 있는데 자 보시면은 둘네 여덟 집, 한 10집 이득이죠. 네. 여기까지 하면 20집 이득인데 어쨌든 10집 정도라 보면 10집 얻는 대신 10집이 날라갔어요. 네. 하나, 여기 돌이 오면서 끊어지면은 요게 또 잡히고 네. 바둑이 참 절묘한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것은 흙은 아홉. 일부러 버렸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남았습니다. 수가 있는데 안 둬야 되는 거였네요. 그러니까 아까 치중을 했을 때 네. 백흙은 이 묘수이긴 하지만 알면서 일부러 여기를 잇고 한 점을 일부러 버리고 그러고 손 빼고 아. 뒀으면 이제 흙이 유리한 건데 네. 지금은 또 묘하게 다시 백이 유리한 쪽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이 장면에서는 좌변이 비어 있기 때문에 선호수가 네. 중요했네요. 30초 하나. 이거 바둑을 참 저희도 오랫동안 네. 두기도 하고 보기도 했지만 항상 이쪽에서 이렇게 수를 정확하게 보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근데 옆에 있는 상황까지 또 따져야 되고 또 여기에 돌이 오게 되면은 여기 약점도 생기지만 이제 집이 흙이 한 집도 안 나죠. 네. 그러면은 거꾸로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흙이 도로 미생마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연쇄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되니까 30초 하나. 이게 이런 거 전체를 여기서 벌어지는 작은 일이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아홉. 선수를 뽑고 좌변 나를자로 네. 향했습니다. 자, 근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빨리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낄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아. 손을 돌린 이유가 백에 걸리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일단 뭐 굳이 안 아낄 이유가 별로 없고요. 또 하나는 이쪽으로 두는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은연중에 백성보다는 공격을 이도를 하겠다는 의도를 은연중에 내 보인 거죠. 네. 이쪽이 다 선수가 되고 흙은 여기를 이제 붙여줘서 살아야 된다는 거고 네. 여기가 선수가 되면서 집이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고 여기도 활용이 다 되죠. 그러면 흙은 말 그대로 둘. 여기가 이제 한 집밖에 안 되어 있으니까 이도로 공격하려면은 맞아요. 높게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아, 여기서 은연중에 나왔어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네요. 공격하겠다는 얘기죠. 계속 돌들이 중앙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중앙의 돌을 공격하는 거는 이익을 보기가 참 어렵다. 네. 제가 이번 바둑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말 그대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공격을 가는 건 통쾌하긴 한데 네. 중앙에서 얻는 이익은 굉장히 작다 이거죠. 반면에 백흙은 변해서 깔끔하게 집이 생기면은 네. 30초 하나. 오히려 백은 10집이라는 비용을 내고 공격을 스타트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백은 중앙, 흙은 변을 차지하게 되면서 네. 백도 안영을 빼앗겼잖아요. 공격만 노리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백도 이 아래쪽 네. 흙이 두 점을 잇는다면 그렇죠. 네. 두 집을 갖고 있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다고 여기도 살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다만 흙이 좀 빨랐어요. 그냥 먼저 아. 일단 가운데 둬야 되는데 이거는 네. 백도 홧김에 손을 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여기 두면은 따내면 되니까요. 근데 뭐 받아줬습니다.
저희가 이제 바둑에서 이 묘수라는 것은 항상 부분전에서 나오는 건데 묘수를 또 너무 많이 두면 진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이거 어떤 이 부분의 재미에 너무 이 몰입하다가 이 전체를 놓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네. 어쨌든 백성우단도 이제 끊었을 때 이 맥에 좀 정신을 팔렸다가 역전 당할 뻔했고요. 일단 노영하우단도 어떤 이제 그 부분전에 이 재미에 좀 정신이 팔려서 역전할 수 있는 기회는 놓쳤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좀 백이 시선이 계속 이쪽에 가 있는 바람에 네. 네. 좀 그렇죠. 이제부터 백의 공격, 흑의 타개로 그래서 어려운 바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좌변 흑이 차지하게 되면서 승률 그래프 이 백에게 크게 기울었던 장면이었었는데 흑이 추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AI가 공격을 두 대국자 공격을 갈 때마다 항상 점수를 팍팍 떨어뜨리고 있죠. 이게 공격이 무조건 나쁘다 그게 아니라 네. 일단 정확하게 실속을 차리는 공격을 가야 되는데 너무 스케일이 큰 공격은 승률이 떨어진다 그 얘기예요. 네. 공격 자체를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라 네. 너무 잡으러 가는 공격이라든지 중앙에서 하는 공격이라든지 그런 네. 것들은 대체로 승률이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뭐 공격하지 말란 얘기인데 그 무슨 재미로 바둑 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네. 네. AI의 어떤 추천은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좀 챙겨라 그 얘기입니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원래 챙기는 건 여기인데 공격이 이게 연결되면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뒤늦게 챙길 수도 있네요. 네. 야, 이런 식으로 둬서 두지 말란 얘기죠. 그러면은 흑이 10집이 생기는데 백은 그 동안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돌이 빵집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무작정 잡으러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승률이 계속 떨어진다. 그런 의미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격차를 많이 좁혔네요. 네. 그러니까 좀 이수가 기분 낸 거예요. 네. 30초 하나. 근데 사실 이 바둑을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네. 제가 저 자리에 앉았어도 아마 여섯. 아. 똑같은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되는 게 네. 공격을 할 때가 가장 기분도 좋고 네. 또 실은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승률이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중앙의 돌을 공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하필 거기에 지금 백이 딱 걸려 들었어요. 참 유혹이 되고 네. 고민이 많이 되는 자리죠. 자, 지금 이제 백성우단이 마스크를 빼버렸는데 이게 마지막. 마스크 하나, 빼는 경우는 이런 겁니다. 등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다섯. 올라가는 사람들은 숨이 가쁘니까 몸에서 열이 나죠. 네.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빼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내려오시는 분들은 마스크를 끼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열낼 일이 없으니까. 네. 마찬가지로 백성우단도 지금 공격하다가 공회전이 되는 바람에 부글부글 끌어가는 거는 백성우단인 거죠. 반면에 노영하우단은 뭐 마음 편하게 수비하는 입장이니까 네. 상대적으로 덜 열이 안 나는 거고. 좀 평온해 보여요. 네. 그래서 지금 백성우단이 네. 몸에 열이 얼굴에 지금 후끈 달아오르는 겁니다. 네. 물론 아직까지도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 네. 백의 우세를 가리키고 있긴 하지만 또 많이 격차를 좁혀놨기 때문에 좀 추격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좀 네. 마음이 좀 흔들릴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이거는 공격하다가 실패하면은 당연히 울컥하거든요. 네. 지금도 좀 찔러러 갔는데 자 이제 이은 다음에 과연 여기를 둘 것이냐 이제 어려운 자리네요. 자, 네, 흑은 극도의 수비. 자, 이것도 그럼 끈으로 가도 됩니다. 자, 끈으로 갈 것이냐? 일단 축은 안 되고 장문은 어쨌든 이때 못 나가죠. 네. 자, 끈으로 가는 수는 일단 가장 강력한 수입니다. 끊었을 때 또 이 아래쪽에 전체 백돌과의 연관성도 살펴봐야 그것도 될 봐야죠. 텐데요. 네. 자, 보통 이제 중앙의 돌을 끈으로 가는 것은 네. 일관적으로 지금 셋. 둘 때마다 AI는 다섯.
스톱을 외쳤는데 일곱, 지금 분위기로는 뭔가 네. 안 끊어갈 수가 없거든요. 끊어갑니다. 오. 또 사소한 자리에서 전투가 벌어지겠네요. 이제 흑과 백이 이거는 어느 쪽이 우세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선은 네. 흑이 두 가지가 있는데 축처럼 몰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축처럼 몰아가는데 네.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자르고 마지막 하나, 백도 여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지킨 다음에 이거를 잡으러 가는 방법이 있어요. 거꾸로. 네. 근데 다만 이거는 역시 잡으러 가는 건 위험하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아홉, 네, 이제 포위하는 게 있는데 네. 비껴가네요. 이거는 뭐 일단 직접적인 전투는 피했다고 봐야죠. 네. 다만 이제 백도 여기는 못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끊을 수가 없죠. 네. 바로 이제 축으로 잡히는 거니까 못 둡니다. 백의 응수는 쉬워졌습니다. 노영하 선수도 마지막 초읽기이기 때문에 조금 쉬운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여섯, 자, 일곱, 일단 네 이제 마지막 초읽기에서 한 번에 이쪽 사활까지 다 읽기란 네. 불가능하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안전한 선택을 했고요. 아직 길어요. 네. 네. 둘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이것도 재밌네요. 이으면 네. 당장은 아니어도 항상 이 패가 남은 거죠. 아, 자, 백의 입장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네. 백이 이렇게 이을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싫다면은 차라리 지금 이어야 되는 겁니다. 아 지금이 타이밍일까요? 네, 흙도 끊기는 좀 부담이 되죠. 네. 왜냐면 끊으면은 이쪽에 단수 치는 축이 절묘하게 이걸로 걸리고 둘, 또 여기가 남아 있으니까 흙도 네. 부담이 돼요. 다섯, 자, 네. 여섯, 이어서 패를 각오하느냐 아니면 막느냐인데 더 강하게 둔 것 같은데요. 패하지 말라 그 얘기죠. 네. 왜냐면 이건 어쨌든 패를 하게 되면은 이쪽이 돼 있으면은 흑의 입장에서도 여기 사활이 지금 계속 아직 미완성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패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의 신호인데 네. 자 일단 흑도 승부 두 마지막. 대국자의 승부처는 여기네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일곱, 자, 일단 밀고 나와야 되겠죠. 아홉, 네. 여기서 과연 두 점을 살리나요? 자 여기 끊으면은 좀 덩치가 네, 커졌거든요. 끊으면은 일단 끊깁니다. 네. 여기 끊기고 쌍립도 일단은 낼 수가 없고요. 네. 자, 네, 끊어갔습니다. 백도 위험한 지금 구간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영하 선수가 이 초읽기를 다 활용하지 않고 선택을 내렸거든요. 네.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싸움을 관전하실 때 두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 돼요. 우선은 당연하게도 서로 이제 돌에 얽히고 새겼으니까 이 돌의 안전이 일단 첫 번째고요. 네. 근데 구단들의 바둑에서 항상 돌이 뭐 이렇게 잡히는 경우 잘 못 보셨죠? 네. 지금처럼요. 그러면 이제 뭐가 이제 실은 더 포인트냐? 네. 여기를 백이 맞게 되면은 이 집이 스무집 아닙니까? 4 곱하기 5 스무집인데 네. 결국 싸움을 해서 백은 스무집의 이익을 얻어갈 수 있다라고 보면은 흑은 스무집의 이익을 볼 수 있는 곳이 없죠. 네. 네. 따라서 백이 여기를 막느냐, 흑이 여기를 깨러 가느냐,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하나, 이 돌의 생사와 더불어 핵심 포인트는 이쪽입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를 감안해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백이 일단은 무조건 안전하게 둘 거예요. 급한 거는 백보다 흑이죠. 왜냐면 여기 사활도 약간 걸려 있고 여기 걸려 있는데 사활만 따지면 백은 요거 하나밖에 걸려 있는 게 아니죠. 네. 게다가 요거 따내면 살고 네. 단수 치고 잡는 것 때문에 맛보기로 살아는 있으니까요. 어려운 건 딱 하나예요. 여기 뒀을 때 과연 이을 수 있느냐. 네. 있게 되면은 마지막 하나, 어쨌든 패가 되죠. 아. 네, 이쪽으로 이어서. 넷, 사라집니다. 흑이, 네. 호구 친 거는 흑도 역시 마찬가지. 포인트가 여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좀 당장의 생사도 굉장히 좀 불편하지만 상변을 뺏기면 집으로 좋을 리가 없다. 꼭 이제 형세 판단하지 않아도 저희도 이제 싸움을 했을 때 집이 생기는 쪽과 생기지 않는 쪽은 뭐 누가 보더라도 차이가 나니까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일단 한쪽을 정리하고 갑니다. 그런데 이 수를 안 해놨어요. 네, 해놨어야 되는 거죠. 있고 그 다음에 따냈으면은 네. 흙은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마늘모 두고 네, 치중하면은 이건 그냥 꼼짝없이 잡히는 건데, 근데 이걸 안 했습니다. 그럼 흙은 손을 빼도 여기에 둬도 그냥 뒤로 빼버리면 그만이에요. 자, 이 수 따낸 수가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약간의 실수인데요. 네. 여섯, 일곱, 여덟. 끝내기 실수가 네. 되겠고요. 자체로 큰 자리인가요? 자, 지금 뭐 흙도 사실 뭐 100이 약간의 뭐 실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급한 거는 사실 흙이죠. 네. 자, 과연 이제 100은 정리를 할 것이냐, 아까부터 계속 노리고 있던 이 돌에 대한 사활 이쪽을 공격할 것이냐. 30초. 자, 하나, 지금 이제 100은 어쨌든 공격의 기회는 잡았고 승리의 어떤 포인트 여섯, 그쪽도 알고는 있습니다. 여덟. 거기를 한 칸 띄웠네요.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인가요? 네,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죠. 이거는. 네. 왜냐면은 네. 말 그대로 여기와 잡으러 가는 걸 맛보기로 하니 빨리 살아라 그 얘긴데요. 근데 흙은 이거는 무조건 져요 지금. 네, 이건 무조건 지니까 네, 승부수를 안 던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근데 이 수가 굉장히 마지막 큰데요. 왜냐면은 네. 끊으면은 여기를 못 둡니다. 여섯, 나와 끊기면 잡히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깨지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네, 이런 수가 지금 여기에 뒀으면은 요 깨지더라도 10집 남으니까 뭐 20집을 못 만든 건 좀 아까워도요. 네. 10집 만들어도 100이 나쁘지 않은 건데 지금 여길 뺏기면은 이렇게까지 된다고 보셔야 되니까 뒤늦게 두더라도 같은 10집이 아니죠. 흙이 5집이 불어나고 절반밖에 이제 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100은 지키기가 참 애매합니다. 일곱, 여덟. 그 부분에 약점도 좀 신경이 쓰였을까요? 자, 지금 결국에는 여기 사활이죠. 결국에는 네. 네, 이제 흙도 이제 막 굉장히 버티는 수입니다. 네. 자, 이제 대마로 뭔가 종반의 이 하이라이트로 들어설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크고 작은 네. 몸싸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자, 100이 잡으러 갑니까? 아니면 상변 양보를 합니까? 여섯, 일곱, 여덟. 네, 아직 마음을 못 정해서 일단 시간 연장책을 썼습니다. 시간을 벌면서 고민을 더 하고 있습니다. 흙이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 이제 백성호 선수가 선택을 내려야 할 시간이 되었는데요. 과연 다음 선택은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이연승을 거두고 있는 KH에너지 2연승에 도전하는 스타영천의 대결입니다. 자, 네. 자, 일단은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네. 100의 권리이죠. 네, 네. 권리인데 이쪽으로 뛰어 들어갔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돌을 잡으러 가는 쪽에
한 70%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잡으러 갈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은 일단 빠르게 정리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네. 네, 이렇게 정리를 빨리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하나, 참- 둘, 상대가 지키면은 끝내고 여기를 이렇게 제가 양쪽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일곱, 여덟, 여기를 한다는 것은 지금 계속 시간을 풀로 사용을 하면서 이도를 잡으러 가면 어떻게 될까?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어쨌든 백성우단의 제가 짐작컨대 한 70% 이상은 잡으러 가는 쪽입니다. 하지만 중앙 쪽에 흙도 이 쌍립으로 선수 네. 듣는 자리가 있어서 조금 복잡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긴 한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날일자부터 네. 혹은 여기에 나와 끊을 때 맨 마지막에 여기를 한 칸 뛸 때 이 모든 네. 것들이 다 포인트가 중앙이잖아요. 아, 근데 이게 이제 뒤로 뺀다는 것은 일곱,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스스로 네. 존재를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 차마 못 두는 거죠, 차마. 네. 근데 이런 그 감정이 없는 인공지능은 빨리 상변 지켜라 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쨌든 네. 자 일단 뭐 지금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쪽으로 두는 것도 이제 가능합니다만 실은 이제 여기 그냥 두는 것도 가능한 자리였고 네. 그러니까 집으로 따지면은 이쪽이 좀 나았던 건데요. 음, 자 어쨌든 백의 입장에서는 잡으러 가는 쪽을 선택을 네, 자꾸 생각이 가다 보니까 여섯, 상당히 좀 구박하러 가는 수들이 많죠. 아무래도. 지금 이렇게 변해서 수순이 진행이 되면서 삼선의 흙이 네. 이 공배를 이어가는 것들이 선수로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중앙 쪽에서 네. 집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은 못 잡으러 가요. 네. 아. 지금은 못 잡으러 가요. 이제 냉정하게 일단 네. 지금이라도 빼야 됩니다. 지금은. 네. 다시. 못 잡습니다. 지금은. 네. 근데 백성우단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깝고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아깝고 네, 계속 여기서부터 일관적으로 둘, 약 20수, 30수 가까운 수들이 네. 다 어떤 공격수였는데 음, 마지막에 거의 다 포기해야 되니까 네. 그동안 들인 아깝잖아요. 그 수가. 그렇죠. 네. 이렇게 되고 보니까 지금 좌변도 흙의 네. 실리가 생겼고요. 지금 상변도 결국 흙이 먼저 손이 그렇습니다. 돌아가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되면서 좀 흙이 많은 네. 추격을 했습니다. 뭐 노영아 후단의 바둑이 네. 역시 뭐 마지막 많은 분들이 해설가로 많이 기억을 하시지만 네. 역시 이 네. 바둑 내용과 승부에서도 여섯, 굉장히 좋은 모습을 항상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상변이 많이 지워졌네요. 이제 지금부터 바둑이죠? 네. 그나마 이제 백이 어쨌든 여기라도 뭘 두면은 뭐 네. 맷집이라도 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둑인데 네. 다만 백이 여기 한참 공격한 매수죠. 한 6, 9, 한 15수 정도가 백은 빵집의 이익을 봤어요. 근데 흙은 하나, 여기 최소 6, 7집 집 받고 네. 이것까지 따지면은 다섯, 또 여섯, 더 이득을 음. 봤죠. 10집 이상 득을 봤어요, 흙은. 네. 그러니까 공격가스 하기 전에 저희가 백이 덤 정도 유리하다라는 게 인공지능의 판단이었는데 네. 요거 집이 늘어날 동안에 백이 한 게 없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바둑이다로 바뀌었습니다. 또 오늘 대국은 일단 내용 자체가 아주 재밌고 네. 또 이 바둑도 이 항상 이 이유가 있거든요. 이 착점하는 것들이. 네. 네, 그런 부분이 다 호소력이 있는 굉장히 명곡이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이제 백성우단 네. 어떻게 어느새 마스크를 벗어 던지고 네. 바둑이 만만치 않아졌어요. 참고로 저희는 이제 대구 하시기 전에 다 발열 체크와 네. 예, 모든 안전장치를 다 하고 대국을 합니다. 다 정상을 다 저희가 진단 받고 하는 거라 네. 여러분들께서 이제 너무 오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근데 어쨌든 처음에는 마스크 쓰다가 지금 이제 던진 거는 유리했던 바둑을 역전 당했을 때가 네. 그럼 그때가 가장 사람이 가장 열날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백성호단도 굉장히 좋았던 바둑 같은데 지금은 누가 딱 보더라도 공격 가서 이득이 없으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열이 나죠.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스크를 벗어 던졌습니다. 자, 여기를 뒀는데요. 좀 흠집이 선수인가요? 네. 생기는 건가요? 끊어도 여기 두면 살지 않습니까? 아. 네. 다섯, 여기도 간접적으로 거의 선수고요. 네. 여덟, 그러니까 손을 빼게 됩니다. 자, 그렇네요. 약간의 실수. 네, 거기 둘 필요가 없었네요. 헛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아예 손을 빼버린 거는 좀 이제 의외긴 한데, 음. 네, 자 일단 네. 보시죠. 아, 이 모양이 지금 네. 이수가 네. 좀 잘못 뒀네요. 그러니까 어, 왜 그러냐면은 네. 결국 여기를 둘 때 네. 막기가 애매하다는 얘기예요. 네. 끊기면은 다섯, 연결이 쉽지가 않네요. 아, 어려울까요? 여덟, 네, 여기 가면은 이쪽 가서 네. 결국 끊어지고, 네, 여기를 가도 이게 묘하게 나와 끊는 게 장문이 안 됩니다. 나가면은. 네, 이게 절묘하게 연결되죠. 호구 네. 형태가 돼서. 그래서 이 수가 연결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쪽으로 갔어야 돼요. 아. 아니면 차라리 이렇게 두거나. 이게 연결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찔러 갔을 때 못 받는다는 얘긴데, 그럼 이 사월이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는 좀 이상해졌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네. 이쪽을 둘 때 여기를 찌르면 AB로 딱 걸린 형태예요, 지금. 아, 흙이 뚫었네요. 네, 흙이 일단 좋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야, 아깝네요. 조금 더 추격할 수 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이을 때 여기를 두면은 끊기면 잡히니까 여기 이을 수밖에 없는데 네. 다 공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백이 유일하게 얻었던 요집마저도 깨버리면은 흙의 승리였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여기가 좀 깨지긴 깨지는데 좀 지켜지고요. 네. 또 이게 공배죠. 흙이 뚫어봤자. 백은 오히려 집이 생겼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지금부터 바둑입니다. 미세한 끝내기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제 한 집 유리하다고 하는데 좌상귀 어느 경계선으로 집이 만들어질지 네. 넷, 흙이 42집 정도 되는데요. 일곱, 여덟, 붙여서 견제를 하고요. 네, 35집, 100이 35니까 뭐 지금은 진짜 누가 이긴지 알 수가 없겠네요. 네. 네. 지금은 이제부터 바둑이에요. 네. 자, 이건 여기가 이제 선수라고 보면은 네, 이건 이제 근데 다만 이 선은 이제 굳이 여기를 붙일 필요는 없죠. 네, 그냥 젖혀도 똑같은 효과였으니까 네. 쉽게 이제 백이 손을 뺀다고 해도 결국 약간 헛수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손의 수다 이제 그 얘긴데요. 네. 일곱, 자, 뒤로 이제 단수를 치겠죠. 네. 자, 다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 중앙은 보기에는 그럴듯해도 네. 항상 공배예요. 아. 여기는 확실한 지금 집이 생겼죠. 네. 네. 이 수가 붙이는 수를 둘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둘 거면 그냥 둬야 됐죠. 뭔가 되게 허점이 많아 보여서 흙이 두고 싶은 자리였었는데요. 자, 지금 이제 백성호단은 이쪽의 사활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잡히지는 않는 돌이에요. 이쪽은. 네. 사활 자체는 안전한 네. 건가요? 보통 궁들 좁혀가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떻게 두더라도 뭐 두 집은 나니까 아, 네. 다섯, 잡힐 돌은 아닙니다. 네. 일곱, 뭐 여덟, 치중을 해도 잡힐 돌은 네. 아닌 거죠. 근데 지금 이런 게 아주 괴로운 건데 가만히 이으면은 흙은
이 사는 궁도가 어쨌든 계속 좁아지게 되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좁혀가면은 네. 나중에 결국에는 집이 너무나 오그라들어서 아, 네. 그냥 석집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6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석집이 늘고 한 넉집 백이 생겼으니까 그 사이에 흙이 둔 게 상대적으로 이제 작다 이거죠.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5번을 뒀는데 흙이 한 집도 만들지 못했어요. 아, 근데 네. 그 사이에 백이 네.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2집이 일곱, 나는데 여덟, 5집이 났죠. 아, 석집 손해. 네. 여기도 이제 한 5집 정도. 그래서 흙이 여기서 중앙에 이 끝내기가 좀 약간 좋지는 않아서 덤 정도 손해 봤습니다. 그 실수가 등장할 때 이 두 선수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다 중앙으로 향한 거였어요. 네. 근데 바둑이 하는 그런 게 참 어렵습니다. 네. 원래 고수들일수록 중앙을 중시하고 중앙을 더 선점하려고 하는데 그게 30초 조금이라도 과하면은 바로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건데 그렇다고 중앙을 안 둘 수는 없거든요. 네. 이게 바둑이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좌상귀가 정리가 되었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어느 쪽으로 또 끝내기를 살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끝내기는 젖혀 있는 끝내기들 이런 거 빨리 해야 됩니다. 여기 선수가 되는 것부터 빨리 해야 되는데 결국 네. 이 바둑은 가장 어려운 지역은 여기예요. 아, 끝내기로 가장 어려운 지역은. 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아래쪽 이 중앙에서 흙이 좀 집을 좀 넓혀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정도냐 네. 아니면 이제 최대한 폭을 확 키우느냐. 아, 네, 여기서 몇 집이 나냐인데 일단은 네. 지금 집의 균형이 빡빡하다라는 건데 어쨌든 아까 상황에서 백이 넉집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넉집이 사라지기 전까지가 42대 35였는데 여덟, 42대 39란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끝내기 하면 약간 진다는 얘기예요, 지금. 자. 이제 흙도 어쨌든 여기서 이제 한 집이라도 벌어들이기 위해서 네.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최대한 넓혀 가야 되겠죠. 네. 좀 흙도 마지막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끝내기가 그 자리가 좀 유일한 것 네, 같아요. 거기밖에 없어요. 네. 다른 지역은 뭐 거의 공배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건 이제 네. 두 집인데 내가 두 집 두면 상대도 두 집 두고 뭐 이것도 두 집인데 이것도 뭐 큰 의미는 없고요. 네. 여섯, 일곱, 여덟, 그 수요. 네, 이게 착각하기 쉬운 자리인데, 네, 지금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죠. 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넘어가더라도 백은 공배, 괜히 끊기는 거 남으니까. 네, 그래서 멈춰야 돼요. 멈춰야 되는데 이 자충수를 둔 거나 다름이 없죠. 나중에 이제 하나 두게 되면은 이게 없으면 후수인데 지금은 선수가 되니까 반집 네. 손해. 그래서 아까 지금 5.1에서 4.2로 내려간 거예요. 반집이 조금 넘는 그런 손해다 이거죠. 다섯, 다 이거- 교환을 하네요. 네, 근데 이건 일종의 내친 걸음인데 네. 네, 손해습니다. 석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네. 연결 수단이 그렇죠. 남아 있고요. 여기 두더라도 넘어가면 되니까. 다만 흙이 여기에 둬야 됩니다. 이거 선수 아. 당하면 꽤 커요. 네, 놓치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경계선이 어떻게 그어지느냐. 어쨌든 흙이 먼저 두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수가 원래는 꽤 나쁜 수였는데 지금 거꾸로 좋은 수가 돼버렸죠. 네. 30초. 하나, 둘, 후반으로 가니까 넉집 반이 돼도 거의 뭐 지금 90% 승률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변이 없다. 남아 있는 끝내기가 거의 없다라는 뜻인데요. 네.
유일한 변수는 여기죠, 결국은. 다른 것들은 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도 서로 맛보기, 요것도 서로 잡는 게 맛보기. 네. 나머지는 아무리 커도 두어지. 하나, 네, 결국 붙여 왔을 때 네. 백성우단이 그냥 양보를 하면은 꽤 많이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세가 어떻게 되냐인데 여기도 쓸 때 제일 강력한 수가 한 점을 살리러 가는 수예요. 어. 네, 이렇게 다 살려가면은 여기는 네. 또 공배니까. 그러니까 붙여 왔을 때 백이 과연 어떻게 두냐? 네, 이것이 지금 이 바둑의 최후의 승부처입니다. 살려가느냐, 네. 아니면 유리하다 보고 양보하면 차이가 확 좁혀지거나 아니면 역전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거의 다 두어졌고 네. 또 중앙도 공간이 좁기 때문에 셋, 백이 넷, 모양을 따지지 않고 한 점을 움직여 나갈 수가 있겠는데요. 그나저나 이 바둑팬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좀 네, 중앙을 뒀습니다. 네, 이 바둑이 장문으로요. 오늘 시니어리그가 끝난 다음에 바로 또 아주 중요한 또 바둑이 열리지 않습니까? 아, 네. 바로 네. 이 시니어 리그가 끝나자마자 이어지겠는데요. 뭐가 이어집니까? 여러분들이 또 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과연 이 한국 바둑의 1인자는 네. 누구일 것인가? 네. 신진서와 네. 박정환 선수가 7번기를 펼치는데 네. 하나, 네, 칠 때 빵이 나더라도 끝까지 간다. 네.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일곱, 끝장 좀 승부죠. 험악한 승부입니다. 네. 두 선수의 자존심이 걸려 있는 오늘의 또 빅매치가 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봐도 이제 1시간 후에 또 진행이 되시니까 네, 바둑 보시면서 식사도 빨리 하시고 네. 네, 밖에 나오신 분들은 빨리 들어가시고 네. 자, 일단 한 점을 잡으러 가는 쪽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다만 백이 이제 이쪽을 젖히면 자, 끊을 수가 있을까요? 못 끊게 되면은 네, 이게 선수로 이어가서 흙이 좀 별거 없습니다. 네. 30초 이 하나, 양쪽 자, 다 집을 지키기는 자. 어려울 것 같네요. 네, 젖혔어요. 네. 흙도 끊을 수 있을까 없을까 어려운 자리입니다. 자, 세 판 모두 지금 이 잔끝 내기가 네.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슷한 템포로 흘러가고 있고요. 오늘 세 판 다 정말 내용도 엇비슷하고 네. 흐름도 네, 시간 흐름도 엇비슷했는데요. 세 판 다 이게 눈으로 봐선 좀 어느 쪽이 이겼는지 판단하기가 다들 어렵네요. 네, 아, 네, 못 끊었네요. 아, 네. 못 끊었어요. 자, 1곡 서봉수 선수와 강만우 선수의 대결 곧 종국이 될 것 같습니다. 공배가 메워지고 있는데요.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 바둑이 개다가 시작이 지금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봉수 구단의 승리를 많이 네. 예측을 그냥 하셨을 것 같지만 바둑 네. 내용은 계속 치열하게 진행이 돼서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집들이- 이변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요. 굉장히 크게 났네요. 네. 흑백 모두 집이 크게 만들어지면서 오늘 집바둑으로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다만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모양 커 보여도 네. 보통 이제 흙은 지금 이제 집이 두 채인데 백은 세 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되면 이제 집이 많은 쪽이 그래도 유리하다라는 것이 통계적인 네, 원리이긴 한데 지금 흙의 집이 원체 커서 네, 모르겠어요. 자, 48집, 40 아니요. 몇 집인가요? 44집. 아, 네. 아, 이거는 역시 집이 아. 집의 개수가 많은 쪽이 역시 네. 이겨가는군요. 네. 단면 5집이네요. 네. 네. 강만우 구단이 계속 좋은 바둑을 도왔는데 이렇게 마지막 좀 역전이 됐나 봅니다. 네, KH 에너지의 서봉수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주장 서봉수 선수의 승리로 KH 에너지 1대0 앞서 나갑니다.
올 시즌 연승 기록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전에 유창혁 선수가 8연승 기록이 있는데 서봉수 선수가 9연승을 이루게 되면서 최고 연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연승하면 서봉수보다 항상 한번 몰아치게 달인이죠. 네. 이바둑도 비슷하죠. 오, 이바둑도 집들이 크게 났네요. 네, 근데 이바둑은 이제 지배 개수가 100이 3대 3인데 3대 3인 경우 지배 개수가 같을 경우는 눈대중으로 좀 보더라도 흙이 중앙이 좀 크지 않습니까? 이바둑은 흙이 이겼을 것 같네요. 자, 스타 영천이 타이 기록을 만들 수 있을지. 스타 영천은 남은 두 판을 일단 다 이겨놓고 네. 그러고 나서 다른 팀의 승패를 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단 한 판만 져도 안 되고 좀 개인 승수도 큰 의미는 없어요. 네, 66대 53, 13집, 네, 7집 반, 네, 흑이 이겼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스타 영천 차례입니다. 최규병 선수가 흑 7집 반승을 거두었습니다. 네, 아쉬운 패배 조대현 선수. 자, 조대현 선수는 최근 2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요. 최규병 선수에게 패하면서 연승이 끊겼습니다. 반면에 최규병 선수는 이번 13라운드 1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지난 라운드에 이어서 연승을 이어나갑니다. 2연승이 되었습니다. 자, 스타 영천의 반격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스코어는 1대1. 이국이 엎치락 뒤치락 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두 팀의 경기에서 이 판이 승부판이 될 것이다라는 예상을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왜냐면은 일단 상대 전적이 12대 11이니까 매우 호각의 승부를 펼쳤다는 거고 네. 아무래도 다른 두 판은 1지명자와 3지명자의 대결이었는데요. 이 판 또 같은 비슷한 지명의 대결이라 그만큼 이 팀의 승리를 나누는 거는 이 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혹시 늦게까지 1대1 결승판 두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세한 형세로 흘러갔었는데요. 자, 중앙이 정리가 되었어요. 네. 흑도 101점을 잡으면서 조금 불었고요. 네, 여기 잡긴 잡았는데 네, 이쪽이 100이 호구를 아까 칠 수 있는데 호구를 안 치고 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뒀다는 얘기죠. 30초. 그러면서 차이가 약간 좁혀진 것 같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최근에는 아무래도 이 잘게 쪼개지는 바둑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 바둑 자체가 다들 미세하게 항상 갑니다. 불계승이 의외로 없죠. 네, 일단 그쪽으로 나가면서 가장 큰 끝내기를 네. 백이 두게 됐습니다. 아, 먼저 네, 끊어서 또 이제 좋은 맥이죠. 네. 잡으면은 요 밑이 터지고 늦추게 되면 나중에 받아야 되니까요. 네. 네. 좋은 수를 당하면은 백성보다는 돌을 힘차게 내어놓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좀 침착해 시간을 드려야 되겠죠? 네. 오늘 아래쪽에서도 흙에 이제 묘수를 당했을 때 네. 오늘 그런 넷, 돌을 딱 다섯, 내어놓는 장면을 보였는데 일곱,
여덟,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네, 여기서 초읽기 하나를 보내고요. 네. 이 돌을 쥐고 있다는 것은 이 착점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지금 이 끝난 수를 당했거든요. 네.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지금 이제 뭘 고민하냐면은 따내고 둬야 되나. 아, 그건 단수치고 네, 잊지 못해요. 이쪽을 못 두니까. 네, 근데 다만 이게 자체로 조금 당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돌이 다 놓여지면은 마지막에 가위수를 해야 돼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약간 손해가 될 수 있죠. 아. 거기를 또 손 뺍니까? 글쎄요. 이렇게 버티는 수가 있나요? 좀 그게 괜한 수의 가능성이 크죠. 흙이 수를 네. 늘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저희야 백이 네. 좀 유리하다라고 하지만 두 대국자는 분명 이 엄청나게 미세하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게 이제 곧 나오겠습니다. 있게 되면 놓고 따야 되니까. 네, 하나 놓고 따면 될 일을 지금 네 개를 놓고 따야 되지 않습니까? 네. 자체가 손해예요, 자체가. 자, 어쨌든 바둑이 또 이제 미세해졌고요. 지금 수상전 자체는 백이 수가 네. 더 많은 거죠. 6수 대 5수니까 네. 뭐 100은 괜찮긴 합니다만 30초. 여기서 집으로 네. 더 이득을 보겠다고 일선을 내려서는 여기를 거는 두면 흙도 좁혀가서 이게 폐 형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끔 받아주나요? 우선 끊기는 아, 게 있어서 네. 또 받아야 연결을 되는군요. 했고요. 이쪽이 있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만약에 늘게 되면은 네. 또 뒤로 빼야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두고 메우고 두고 한 수 차이로 네, 이걸 메울 수가 있게 되네요. 네. 이쪽이 선수가 되면서 그래도 백이 뭐 피해는 좀 최소화하긴 했는데 어쨌든 네 번을 메워야 돼서 네. 백이 그냥 잡는 일만 못했습니다. 5, 6, 7, 8, 9. 이건 이제 비슷한 맥락이네요. 어차피 네. 젖혀도 이제 치중하게 되면 비슷해요. 네. 자, 지금 이제 이거는 패로 무한으로 버틸 수가 있으니까 이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네 번을 다 둬야 돼요. 네. 네. 이거 흙이 백이 약간 손해. 마지막 변수였던 네. 좌상귀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3, 4, 5, 6, 7, 8. 똑같나요? 아니요. 똑같지가 않죠. 일단은 글쎄요. 따내면 따내면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당장 수가 되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결국에는 다 메우고 들어가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뭐 비슷하다 얘기할 수도 있죠. 왜냐면 결국은 패가 된다고 해도 이거 다 메워서 하는 패라 네. 뭐 흙이 뭐 패가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은 한 역전까지는 어렵긴 하죠. 비슷하겠네요. 7. 자, 이제 장 끝내기만 남아있는 네. 상황. 일단 뭐 이 바둑은 일단 백이 약간 유리한 상황인데요. 네. 2, 3. 참 오늘 두 선수가 참 맞아. 교과서적인 네. 내용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선생님 직업별로 이게 특징들이 있죠. 네, 아무래도 뭐 예를 들면 뭐 회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직장인만의 또 고유한 문화가 있고, 네. 또 뭐 공무원 많이 하셨던 분도 공무원 문화가 있고, 근데 바둑계도 네. 해설자 출신들은 해설자만의 독특한 바둑 스타일이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좀 네. 이론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직업이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묻어나는 것 네. 같아요. 해설자 분들의 바둑은 대체로 허먹한 수가 잘 없어요. 대체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다만 한 수에서 이게 아기자기하게 둘, 셋, 뭔가 아주 논리 정연하면서 여섯, 이 아기자기하게 풀어가는 맛들이 있는데 네. 오늘 그 부분에서 두 대국자가 해설자들의 바둑은 이런 것이다라는 거를 아주 잘 보여준 그런 한 판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을 것 네. 같아요. 지금은 뭐 다 두었죠. 네, 이건 서로 맛보기. 30초. 자, 나머지는 다 한 집짜리 찌르는 거. 네, 요거 이제 두 집이 거의 마지막 큰 자리. 네. 근데 흑이 백은 아마 여기 끝내긴 잘 안 할 겁니다. 왜 자기의 수를 메워야 되니까 자기 수를 메우게 되면 나중에 놓고 짤 때 부담이 계속 되죠. 그래서 최대한 백은 안 하려고 할 테고 흑은 어쨌든 하나라도 따내려고 하는 거는 백의 수를 줄여야지만 역전의 기회를 내지 네. 뭐 이득을 보게 되니까 흑은 여기도 있고 두진 않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백은 굳이 요수를 좀 할 필요는 없었죠. 자, 노영아 선수와 백성호 선수 30초. 하나, 둘, 이번 시즌에서는 좀 초읽기에 몰리면서 네. 좀 실수가 등장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했는데요. 네. 오늘 바둑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역시 두 대국자 분들이 서로 좀 아무래도 해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 네. 좀 스타일이 서로 맞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 판이 서로 장점이 되는 분야 쪽으로 흘러갔는데 예를 난전을 막 어마어마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러면은 바둑이 유불리하고 상관이 없이 아무래도 이제 뭐 좀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바둑이 됐을 때는 누구나 뭐 실수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위기에서 오늘 이 판의 바둑은 뭐 아주 바둑 내용도 좋고 묘수도 많이 나왔고요. 네. 또 한 수 한 수 어쩌면 좀 심리적인 부분도 이해가 되고 상당히 좋은 내용의 바둑입니다. 굉장히 안정적이고 네. 침착한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홉. 이제 서로 이제 나눠 갖긴 했는데 백이 뭐 누구나 이건 아는 거겠습니다만 백이 이쪽에 대한 부담감을 안 느낄 수가 없죠. 네. 네. 자 이게 지금 뭐 이론상으로만 따지면은 자 이렇게 메워버리면은 자 여기서는 이제 못 메우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막 2패인데 지금 이제 2패가 이론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셋, 넷, 자 다섯, 이제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 6수 늘어진 패예요. 6수 늘어진 패다 보니까 네. 당장 독자적으로 흑이 뭘 할 수는 없는 거고 근데 이제 끝내기를 할 때 이게 흔히 얘기하는 자충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럼 5수, 4수 이런 식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백의 입장에서는 지킨 수가 그래서 빠르게 나오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흑의 입장에서도 지금은 다 두었다 보니까 네. 네, 이쪽에 상대를 뭔가 압박하는 걸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 바둑은 이렇게 공배가 뒤에 많이 있어서 어떤 이 자충의 넷, 이 효과가 이게 별로 많지는 않네요. 일곱, 여덟, 아홉. 자, 끝까지 집중력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백성호 선수는 좀 형세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바둑이 줄곧 좀 집바둑으로 미세한 형세였었기 30초.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흑이 43, 흑이 백이 40. 네, 저는 아. 반면 세 집이네요. 네. 네. 백이 이쪽을 따내면은 반면 네. 세 집이라.
참 바둑이라는 것이 승패로 나눠지긴 하지만 그 케미라는 네,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 백성호 선수와 노영화 선수의 이 기풍적으로 케미가 잘 맞아서 네. 내용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그두 분이 12승 11패 네. 지금까지 이제 40년 넘게 대국을 하셨는데 12승 11패 정말 호적수라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바둑이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두 분이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죠. 일단 노영화 구단이 51년생이시고요. 백성호 구단이 56년생입니다. 근데 이제 입단을 굉장히 빨리들 하셨어요. 30초. 노영화 구단은 67년이니까 네. 16에 입단하신 거고 17이죠. 세는 나이로. 여덟. 백성호 구단은 16살 때 입단하셨어요. 굉장히 쉽지 않죠. 네. 그 이후로 이제 프로 과정도 굉장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일단 프로 생활만 벌써 40여 년 가깝게 하신 거니까요. 네. 노영화 선수는 이 전기에서는 출전을 하지 않았었고요. 2018 시즌에서는 감독직을 네. 맡았었는데요. 셋, 자, 네. 올 2020 시즌에서는 여섯. 이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매 시즌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어쨌든 뭐 좋은 내용의 바둑이었는데 네. 일단 백이 일단 약간 유리한 바둑이 됐고요. 좀 뭐든지 준비 기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오늘 1시에 이제 그 신진서 구단과 박정우 구단의 바둑을 이제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마 이게 좀 세대별로 누가 이길지 셋. 또 승수를 어느 정도 예측할지 좀 다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신진서 구단과 가까운 쪽에서는 네. 신진서 구단이 유리하다라고 좀 보는 쪽이 많겠죠. 또 그 어떤 기사의 팬이냐에 따라서 네. 다를 것 같아요. 또 기풍적으로 박정환 구단의 네. 기풍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신진서 구단의 기풍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네, 테니까요. 그렇죠. 네. 뭐 저희야 좀 이제 바둑을 이제 좀 굉장히 또 해설하는 입장이라 네. 누가 이기고 진다라기보다는 이게 내용 자체로만 좀 집중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아무래도 장기전이 되거나 그러니까 종반으로 포인트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네. 글쎄요. 예전에는 박정환 구단이 유리했는데 최근에는 신진서 구단이 끝내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장기전이 됐을 때 네. 누가 유리한지 알 수가 없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어떤 승부 포인트를 초반에 놓느냐, 네. 후반에 놓느냐 그 부분에 따라 내용이 확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오늘 첫 번째 스타트가 중요한데 네. 30초 하나. 박정환 구단이 과연 원래 신진서 구단이 좀 마무리 분야가 상대적으로 조금 불안정하다라는 얘기는 좀 있었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후반에 포인트를 맞추면 초반에 좀 참을 테고 초중반 그렇지 않다. 지금은 뭐 후반에도 만만치 않다 싶으면 초중반부터 좀 세게 갈 것 같은데 네. 어떤 내용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은 이게 먹히냐 안 먹히냐가 자기가 세운 전략이 먹히냐 안 먹히냐가 거의 1, 2국에 흑백을 놓고 딱 판단돼 버려요. 네. 1, 2국에서 만약에 서로 판단해 온 게 틀려버리면은 의외로 일방적으로 승부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1국, 2국, 2국이 또 바로 두어지지 않습니까? 네. 2국이 수요일 날 두죠. 네, 그리고 3국이 금요일이요. 네, 그러면은 이번 주에 일단 단기간으로 두는데 특히 첫째 판 박정환 선수 입장에서는 제가 보기엔 첫째 판에 흑백으로 두냐 요 부분하고 네. 승부의 포인트를 좀 초반에 두느냐 종반에 놓느냐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번기 승부에 있어서 1, 2국의 결과가 이 전체 승부를 그렇죠. 예상해 볼 수 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예전에 이세돌 대 알파고의 대결에서도 이세돌 구단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네. 2국 패했을 때 이 승부는 쉽지 않겠구나라는 느낌이 왔다고 그런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네, 그러니까 1, 2국을 흑백으로 만약에 졌다라고 하면은 네. 이게 지금까지 준비했던 거는 사실 다 물거품 됐다는 얘기니까 짧은 기간 안에 뭘 확 바꾸기는 어려워요. 네. 그러면서 일방적으로 승패가 갈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느 쪽이냐인데 일단 박정환 선수가 원래는 신진서 구단에게 승률이 굉장히 좋은데 최근에 한 2년 정도만 놓고 보면 좀 그렇진 않죠. 네. 네, 그래서 쫓기는 입장이 더 조급하니까 이 박정환 선수가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1국에 제가 보면 초반 50수가 박정환 구단이 이번 시리즈를 그 내내 좀 관통할 네. 어떤 전략이 딱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1시에 두어질 텐데 여러분들 1시부터 초반 50수가 제가 보면 너무 중요하니까 네. 식사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번 네. 대국의 포인트가 이 보통의 번기 승부는 다승제로 네. 진행이 되었었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치고까지 끝까지 간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제가 끝장 승부라는 최근에 그 어떻게 보면 이번 신진서 박정환 대결의 이제 예행 연습이었죠. 그 부분에서 나왔지만 네. 연패 당하는 쪽은 어마어마한 압박을 당해서 뭐 상당히 의외의 결과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그 프로 대 아마의 대결에서도 그런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뭐 저희가 이 바둑을 하고 있긴 한데 또 관심사가 네. 30분 후에 과연 박정환 선수가 어떤 포석형으로 들고 나올 것이냐, 장기전이냐, 네. 단기전이냐, 또 흑을 잡았다면 어떤 전략을 쓰며 네. 백을 잡았을 때는 또 어떤 또 전략을 쓸까 이런 부분이 30분 후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네. 이 바둑이 거의 다 네. 두어졌기 때문에 네. 그 마무리 수순을 보시면서 그렇죠. 좀 네. 예상해 보시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제 식사도 하고 오시고 네.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다 공배가 도우셨네요. 네. 이제 개가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미세한 형세 속에서 끝내기가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일단 이런 바둑은 두 분이 일단은 바둑으로만 놓고 따지면은 지던 이기던 정말 재밌게 한 판 잘 두신 네. 후회 없는 한 판이다 보통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재밌게 보는 사람도 재밌었고 네. 두시는 분들도 아마 이 아기자기한 맛이 아주 쏠쏠했던 또 오랜만에 보는 좋은 내용의 바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성호 선수가 반집 패배가 4번 있었고 네. 노영화 선수도 좀 역전패가 네, 많았었는데요. 좀 아쉬운 경기들이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누가 패하더라도 좀 아쉬움이 네. 덜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최선을 다해서 돈 바둑들은 뭐 일단 지더라도 후회가 덜한데 다만 뭐 단체전이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 팀 전체의 아쉬움까지 막을 수는 없겠죠. 네. 게다가 이 판이 결승전이다 보니까 지는 쪽은 또 어떻게 보면 승부에 좀 치열한 그런 냉혹한 면을 또 맛보게 되실 것 같습니다. 스무 집, 16집, 2집 반 100이 이겼네요. 자, 끝내기 부분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중반 이야기도 했고요. 네, 결승국이었습니다. 2국 스타영천의 백성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1대1 스코어에서 스타영천이 승리를 가져가면서 2대1 13라운드 1경기 승리를 가져갑니다. 네, 이렇게 스타영천 2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13라운드 1경기 스타 영천과 KH에너지 역시 승부파는 2국이었습니다. 네. 이 두 분의 대국 스타일이 또 엇비슷했고 네. 또 해설자로 이름나신 분들의 대국이라 역시 아기자기한 이 맛이 많았는데요. 네. 좋은 내용을 두었습니다만 승리는 스타 영천이 승리를 했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또 신라 같은 희망이라고 자꾸 말씀드리지만 네. 남은 14라운드를 승리를 하고 그럼 5할에 맞춰놓고 다른 팀의 어떤 승패를 따라서 네. 극적인 4강 진출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잔잔한 명곡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13라운드 1경기 종료가 되었는데요. 팀 순위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스타 영천 13라운드 1경기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6승 7패가 되었습니다. 네. 스타 영천이 입장에서는 정말 희망이 생겼고요. 구전 노경과 의정부 희망도시는 또 껄끄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다음 경기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구전노경과 전남 영암 월출산의 2경기입니다. 네, 일단 구전 노경 내일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겨야 되는데 네. 리그 후반기로 오면서 이 흔히 얘기하는 고춧가루 부대들이 네.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오늘 스타 영천이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내일 출전을 하는 구전노경 더욱 초조해질 것 같은데요. 또 항상 리그 후반기에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시니어 리그의 매력 아니겠습니까? 네. 또 재밌게 내일도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격을 당하고 있는 구전노경 내일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지, 자 전남 영암 월출산이 다시 한번 고춧가루를 보여줄지 내일 경기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만수 해설위원, 저는 김예언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